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UI 꾸미기입니다. 자, 먼저 주제 설명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프로그램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연속 실행 버튼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만들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어부라는 곳과 측정부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요. 보일러 시스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 시스템을 보면 여러분들이 온도 다이어리를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 방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를 측정을 해서 지금 몇 도입니다 표시해 주는 그런 것들 집에 다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 그래서 제어부에서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 측정부에서는 그걸 온도계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아이템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동작은 없어요. 제어부에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온도계의 온도가 이렇게 함께 변하게 됩니다. 자,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요. 오늘 해야 되는 것은 프로그래밍보다는 이 화면을 꾸미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좀 머리 아픈 것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예요. 자,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동일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UI를 갖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정말 돈이 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오게 되면 다 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다들 보면 회색 일변도에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다 짜고 나면 이 프로그램은 랩뷰로 짠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좀 랩뷰스러운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색깔을 바꿔서 좀 더 다채롭게, 그리고 사용자가 봤을 때 유려한 화려한 모습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네모에 칸들이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비교하면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적인 UI가 많이 달라집니다.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자 이렇게 있는 거 비교해 보시면 있잖아요. 어느 게 사람이 제어하는 부분인지 측정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인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요 장식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명확해지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좀 더 편리해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모 박스, 여기 네모, 그다음에 글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요 장식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 장식은 어디 있냐면 여기 빈 공간 아무 데나 이제 마우스를 두시고 마우스 클릭하면 컨트롤 팔레트가 열리죠. 그 중에 보면 여기 장식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장식이라는 폴더 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UI를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간단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건 다 그림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 네모, 뭐 다양한 형태의 네모 모양도 있고요. 다음에 원 모양도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네모네요. 요 약간 둥글게 이제 모서리게 된 네모도 있고, 다음에 요 삼각형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장식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 장식들만 사용해도 있잖아요. 제어부, 측정부, 그리고 우리가 표시하려고 하는 정보들의 묶음들을 잘 이제 배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장식을 누르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사용하고 싶은 도구들, 장식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장식들의 특징이에요. 자, 말하자면 우리 숫자형, 불리언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연결된 이제 정보 변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것과 비교해서 장식들은 있잖아요. 가져와서 붙여놔도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있잖아요. 아무런 이제 아이템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잖아요. 이제 활용할 만한 정보가 여기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 색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겁니다. 색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요 색을 바꾸는 건 어디 있냐면 여기 보기에 들어가면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도구 팔레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도구 팔레트를 누르면 이렇게 작은 이제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도구 팔레트입니다. 도구 팔레트는요, 우리가 어떤 그 작업을 할지 선택하는 그런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있잖아요. 도구 팔레트는 여기 보기에서 도구 팔레트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사실 요거 도구 팔레트는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단축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단축키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보드 Shift를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게 떠요. 똑같은 겁니다. 뜨고요. 그다음에 도구 팔레트에서 우리가 했는 거 뭐냐면 색깔을 바꾸는 게 어느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 색깔을 바꾸는 거는 요 도구 팔레트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요 붓그림 있는 거 있죠. 요 붓그림이 그려 있는 요 아이콘이 바로 요 버튼이 색깔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색깔을 바꾸는 도구고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붓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붓그림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리고 요 붓그림으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색상 팔레트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을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면 색깔 위치에 가면 이 색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색깔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빨간색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다른 색깔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흰색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아무 때나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보라색으로 되는 거 바꿔볼까요? 보라색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빨간색 하니까 그래서 된다 맞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다이얼 이런 것도 당연히 됩니다. 바뀌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을 바꾸는데 제 제일 좀 재밌는 거 뭐냐면 여기 T라고 적혀 있는 특별한 그것이 있는데 요 T라고 하는 부분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요 T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뭐냐면 T라고 하고 나니까 요 색깔이 그냥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자,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요 T라고 하는 놈은 있잖아요. 투명색이에요, 투명색. 투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요거 흰색으로 바뀌는 거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흰색인지 투명한 색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요거 할 때 옮기고 싶을 때는 자동 선택 모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요 누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여기 LED가 있는데요. 이게 자동 선택 모드 이제 버튼이고요. 이 버튼에 LED가 켜져 있으면 자동 도구 선택 모드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도구 선택 모드에서 자 마우스를 이렇게 찾으면 요 옮길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 보면 있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예, 어디에 갖다 놔도 있잖아요. 예, 어디에 갖다 놔도 이렇게 투명한 색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뭐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으면 누르시고 필요한 색깔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바꾸시면 되고 이걸 가르쳐 주고 나면 학생들한테 질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뭐냐면 교수님 이전까지 되는 게 뭐가 잘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자 다시 예전에 사용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자동 선택 모드가 반드시
ON이 다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난번에 지금까지 사용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뭐가 이상하게 뭐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꼭 확인하세요. 여기 자동 선택 모드가 ON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시고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